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입니다. 오늘은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기 지음 리더스북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책 표지를 보면 굉장히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가 돼 있어서 강렬하게 이렇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아무튼 이 노란색을 상당히 이렇게 친숙하고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흔히들 일을 할 때 일머리가 있는 사람과 일머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도 어떤 사람은 일의 효율성이 높아서 일을 금방금방 끝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같은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해서 야근을 하고 그 다음날로 미루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에서는 김무기 씨가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과 근무하면서, 그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근무하면서 직접 얻은 일머리에 관한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옮겨놓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몇몇 군데에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머리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사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못했을 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우리 삶의 습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삶의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IQ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에 대해서 몇 군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메모광. 인류가 하는 일에는 빈틈이 없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펜과 노트를 자네 몸의 일부처럼 여기라고. 일 잘하는 사람은 메모하는 습관도 남다르다. 완벽한 메모는 일에 대한 안도감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려면 고객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사의 신임을 얻으려면 지시받은 일을 빈틈없이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일 잘하고 신임이 두터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빈틈없이 실행한다는 안도감을 준다. 물론 너무 노골적이면 상대에게 아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방금 하신 말씀 정말 재미있어요. 잠깐 메모해도 될까요? 라고 말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메모를 하면서 들으면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존중해 주는구나 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올라갈 테니 말이다. 메모를 하는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회의를 하거나 또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그 내용을 100%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요. 알고는 있지만 이 메모하는 습관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김무기 씨는 이 경험을 통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 그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메모할 때가 이제 참 많이 있는데요. 메모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중요한 부분을, 주제를 파악해 가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진짜 이 메모하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제가 이 메모를 해도 될까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메모하는 정도의 메모광은 아니지만 아무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메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는 대화를 잘하려면 잘 듣자. 적극적인 듣기가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좋은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상대에게 흥미를 갖는 것이다. 고등학생 무렵에 읽었던 CNN 앵커 출신 레리 킹의 저서에 나온 이 말은 지금도 내가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세나 태도, 그리고 듣는 사람의 기술을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칭하고 있다. 대화를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신뢰를 구축할 기회로 삼으려면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대화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요구사항과 생각을 알아내어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는 신뢰감을 얻는 것이다. 같은 상품, 같은 서비스를 팔더라도 고객의 성향에 따라 먹히는 스토리가 달라야 한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관심거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상대방의 관심거리에 맞게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건을 판매를 해보기도 했지만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상대방이 정말 이 물건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러 왔는지, 정보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먼저 그 고객이 원하고자 하는 그것에 맞춰서 상담을 하거나 또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관심 분야가 아닌데 그분에게 내 이야기를 막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푸념이라고나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는 책상, 가방의 정리 상태를 보면 업무의 생산성을 알 수 있다. 정리 능력은 생산성의 상징. 당신의 책상 위는 깨끗한가요? 가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컴퓨터 바탕화면이 파일로 가득하지는 않나요?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책상이나 가방, 또 컴퓨터 화면에 바탕화면이 어떻게 잘 정리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을 전부는 아니지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 책상이나 제 가방이나 또 노트북의 바탕화면을 폴더로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통 보면 진짜 막 책상이 막 지저분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책상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폴더, 컴퓨터 안에 폴더도 이제 지저분하다는 것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아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10분 안에 그 자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뿐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며칠이 걸려도 그 컴퓨터 화면 속에 있는 무언가 자료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거죠. 최고들의 일머리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2번을 읽었는데요. 작년에 한 번을 읽고 올해 또 한 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나온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누구보다도 이 효율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도 내가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기계발 바보가 되는 것이죠.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들, 그런 경험들을 내 삶 속에 녹여서 내가 습관화하고 내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이 책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70 몇 가지에 대한 일머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적용을 해도 좋겠다, 이거는 내가 내 삶에 좀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성공하는 데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고들의 일머리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